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에 극적으로 탑승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순간이었는데요.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아시안컵에서 각 조 1, 2위가 우선 16강에 오르고 남은 조 3위 중에서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까지 토너먼트에 합류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날 일본에 패하며 1승 2패로 승점 3점을 쌓아 2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감했습니다. 자력 진출은 불가능해졌고 2조 3위나 F조 3위 중 한 팀이 미끄러지기만을 기도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포함된 2조에서는 3위였던 바레인이 요르단을 1대0으로 꺾으면서 조 1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유일하게 남은 F조 오만과 키르기스스탄의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이 가려지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오만이 키르기스스탄을 꺾었다면 승점 4점으로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만은 전반 8분 선제골을 넣고 1대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후반 키르기즈스탄의 반격이 거세졌고 후반 35분 결국 동점골을 허용하며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결국 오만은 키르기스스탄의 발목을 잡히면서 승점 2점으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했고 인도네시아에 밀려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각 조 3위 6팀 중 4번째로 높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16강 막차를 탄 것입니다. 승점 2점에 머무른 A조 3위 중국과 F조 3위 오만을 제치고 와일드카드를 거머쥐었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기적이라고 칭했고 신태용 감독 역시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호텔에서 이 경기를 숨죽이며 지켜보던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전반 오만이 앞서가자 이미 짐을 절반 싸놓은 상태였는데요. 후반 기적적으로 비기며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잠시 그 모습을 보시죠. 신태용 감독은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를 지휘했습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는 부임 이후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최대 지역 라이벌 베트남을 처음으로 꺾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16강에 오른 동남아 팀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둘뿐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도 긴급하게 이 소식을 타전했는데요. CNN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16강 진출 후 신태용에게 달려드는 순간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신태용 감독은 운명이 걸린 조별리그 최종전을 단체 관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선수들과 코치들은 키르기즈스탄과 오만의 경기를 따로 지켜봤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선수들은 16강 진출 성공을 축하하며 복도를 뛰어다니며 함성을 질렀고 잠시 후 신태용 감독실로 습격해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영상 속 선수들은 신태용과 함께 반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 한 선수는 심지어 신 감독을 침대 위로 던져 눕혔고 이후 많은 선수들이 축하의 의미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코치 위로 올라가 기뻐했다. 일부 선수들은 여전히 호텔 방 중 한 곳에서 축하 행사를 가졌다. 1대1 무승부로 끝난 키르기스스탄과 오만 경기의 마지막 순간에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감동이 감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주장 아스나위 망쿠알람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정은 계속된다. 16강 가보자 라고 적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신태용은 정말 감사하다. 오늘 너무 기쁘다. 정말 감사하다. 한 번 이기고 2번 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매 경기 열심히 했다. 그게 지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력이 없었다면 윗분들이 이런 기회를 안 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16강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인니 매체 볼라스포츠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아시안컵 16강 진출이 확정됐다고 보도하며 참가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1996년 첫 참가 이후 토너먼트에 첫 진출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팀 역대 최고 기록을 탄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어 신 감독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16강행 막차에 탑승하면서 짐을 싸지 않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6강 상대는 호주인데요. 만약 이 경기에서 인도네시아가 승리하면 한국과 사우디의 승자와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 팀은 오는 28일 오후 8시 30분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는 치욕을 맛봤는데요. 한국 언론에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부끄러운 경기라는 성토가 쏟아지는 가운데 주변 국가들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 경기에 중국과 일본 언론 그리고 아랍 언론까지 한국과 말레이시아 경기를 지켜보며 음모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중국 매체 소우는 25일 AFC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한국팀이 승부 조작을 했고 감독은 무승부 후 희죽희죽 웃었다. 중국 대표팀이 탈락한 것은 너무 억울했다고 적었습니다. 매체는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를 보면 한국팀이 의도적으로 볼을 컨트롤하는 것이 보였고 항상 상대팀 득점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클린스만 감독이 졸전을 펼치면서도 웃고 있는 모습에 의심을 산 모양새입니다. 일본 매체 디엔서는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이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는데 벤치에 앉은 클린스만 감독의 표정도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X에서 일본 누리꾼이 보인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클린스만 감독. 한국이 동점인데 클린스만 감독이 웃는 게 웃기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과 만나지 않아 정말 안도한 것 같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는 일본과 대전하는 바레인, 현지 미디어의 한숨, 한국의 2위 통과에 누구의 눈으로 봐도 의도적인 것이었다. 바레인은 매우 어려운 대결에 직면했다라고 반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랍계의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 알샤크 역시 바레인은 요르단을 물리치고 미친 조별리그를 통과했는데 일본과 격돌한다. 16강전에서 대회 최고의 팀인 일본과 매우 어려운 대결에 직면했다라면서 한국이 말레이시아와 3대3 무승부를 거뒀다. 마치 우리를 3위에서 1위로 만들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라며 대표팀이 의도적으로 무승부를 거둔 것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소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양팀 합해 6골이 터진 흥미진진한 경기였다라고 입을 뗐는데요. 끝나기 전에 말레이시아가 득점을 하며 박진감이 넘쳤다고도 했습니다. 마치 제3자가 경기를 지켜본 것 같은 반응에 축구팬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후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라고 공언했습니다. 한국의 호화스러운 선수단으로 인해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말레이시아전으로 인해 의문이 증폭되는 모습인데요. 경기 결과도 최악이었지만 내용은 더욱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한 한국은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의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그리고 끈끈한 조직력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정신력을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줘야 할 것을 말레이시아가 보여준 꼴이 됐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더 이상 목표가 없는 우리에게는 동기부여를 주기가 매우 어려운 경기였다면서도 손흥민이라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의 수비수를 맞아 어려운 도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후반전 역전에 재역전을 했다며 동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정말 놀라운 경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대였다.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다면서도 한국은 약팀과 맞대결에서 콤팩트한 수비에 고전하곤 한다고 뼈있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김판곤 감독은 한국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했는데요. 중원의 황인범과 이재성을 꽁꽁 묶어 패스 길을 차단했고 한국은 주변으로 볼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내 한 언론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 감독 자격이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훌륭한 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전술도 철학도 색깔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무엇보다 유럽 최고의 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제대로 대회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수들 발굴할 시간에 미국에서 투잡을 뛰며 자신의 일을 게을리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센터백을 갖다 놓고도 엉성한 수비 조직력을 만든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마치 최고급 스테이크를 분식집에서 파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령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실패한 감독이 될 것이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대회 이후엔 김판곤 감독이나 최강희 감독처럼 국내 감독들 중에서 유능한 감독을 선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시온TV였습니다.